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월 2일 새해 첫 순서입니다. 예, 우리 제1호 상무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S&P 500 결국 지난 한 해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 여민함에서 쭉 정리를 해봤고요.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까 팩트셋 자료 보니까 지금 웬만한 섹터 전부 다 이제 10년 평균에 거의 수렴하는 모습이었어요. S&P 500도 10년 평균이 17.1 였었는데 지금 딱 그 정도 수준 정도에서 약간 밑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한 해가 지났으니까 굉장히 험난했던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시총 30위 내에서 어느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어느 종목들이 나빴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종목들이 이제 좋았는지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이외에 또 미처 좀 새로운 것들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총 S&P 500 내에서 시총 30위 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버크셔스가 3.3%를 기록을 했고요. 플러스로 끝나네요. 워런 버핏이 3.3% 한 해 수익률을 했다는 거는 지수 대비로는 20% 이상 아웃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20년, 21년 그냥 고만고만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22년 이 약세장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나라 사업개미 투자자분들이 버크셔스에 하나만 투자했다면 어떻게 보면 달러에서도 또 원달러 환율에서도 먹었으니까 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아마 기록을 했겠네요. 연차 보고서에서 아마 또 그 소회를 밝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5.6%, 그리고 존슨앤존슨 3.3%, 엑스모빌 80%, 그리고 일라이 릴리 32%, 쉐브론 53%, 에브비 19%, 그리고 머크 44%, 코카콜라 7.4%. 그래서 대체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그런 환경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소비재 업종 쪽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 또 그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쪽의 모멘텀이 강했기 때문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인데 이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0.1%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기준으로.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0%인데 미세하게 보면은 살짝 올랐습니다. 0.05%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주가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5일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하고 비슷하게 그냥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1.7%가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2.7%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는 4.7%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JP 모건 같은 금융주가 한 2.6% 정도 올랐고요. 엑스모빌이 한 4.2% 상승을 했습니다. 이익 조정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애플이 0.2%, 마이크로소프트가 0.3%, 그리고 테슬라가 1.7% 이익 조정이 됐고요. 메타가 3.8% 이렇게 이익 조정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YTD로 아까 보셨겠지만 S&P 500이 19.4%가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이따 보시겠지만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는 3.4% 한 해 동안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12월 30일 기준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S&P 500의 PER은 16.7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PBR은 3.87배, 그리고 ROE는 23.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은 많이 낮아져서 애플이 20.5배, 그래서 20배 초반 기록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3.1배, 그리고 구글이 15.1배, 메타가 11.8배, 그리고 아마존이 31배, 테슬라가 23배, 그리고 엔비디아가 34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흐름은 대체로 그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자유소비재, IT,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좀 부진했고요.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에너지 이런 쪽이 그냥 선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잠깐만요. 이게 그 코멘트가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S&P 500의 EPS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보면은 대체로 미국채 10년물이나 그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이쪽이면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10년물이 3.8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12bp가 올랐고요. 그리고 2년물도 4.43%를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11bp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조금 더 좀 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한때 마이너스 80bp까지 갔었는데 80까지 갔었어요? 예, 마이너스 80bp까지 갔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55bp로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29% 기록을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6bp가 올랐습니다. 실질 금리는 1.58% 기록을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6bp가 올랐고요. 회사채하고 하이힐드도 각각 조금 20bp 내외씩 이렇게 올랐는데 회사채가 AAA 등급 기준으로 18bp 올라서 4.69%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BAA 등급은 20bp가 올라서 5.86%, 그리고 하이힐드도 아까 그 미국채 10년물이나 미국채 2년물 10bp 내외로 이렇게 올랐는데 하이힐드는 29bp가 올랐습니다. 이거 8.83%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4.79%를 기록하면서 20bp가 올랐습니다. 이 하이힐드 쪽에서 꽤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쪽에서 약간 위축된 심리를 나타냈었는데 그쪽이 아마 이제 위험 선호 회피 이런 쪽을 좀 건드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특히 이제 하이힐드 쪽의 선호도가 좀 약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80.26불을 기록을 했고 0.9%가 그 주간 기준으로 올랐고요. 리그 카운트는 621기, 1기가 빠졌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구리도 3.8불 주간 기준으로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천연가스하고 미국의 천연가스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요. 지난주에도 각각 10.9%, 8.0% 이렇게 빠져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4.4불, 그리고 유럽은 76.3유로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완연하게 전쟁 이전 수준까지 그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가격만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103.5를 기록하면서 0.8%가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260.9원 기록하면서 1.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수준까지 바짝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피 밸류에이션하고 주요 기업 EPS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한 30개 종목 중에서 연간 수익률을 플러스 기록한 종목들을 봤는데요.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그 숫자는 작은데 포스코가 0.7%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생명이 10.8%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25% 그리고 KTNG가 15.8%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체로 그 성장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KTNG 그리고 금리 물가 이런 그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보험주 그리고 포스코 요 정도가 상당히 지난 해에 선방한 종목 그 시총 상위 중에서 선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우리나라 주가 굉장히 험악했는데 네. 배당락도 있고 사실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도 늦게 그러네요. 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일주일간 3.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0.6%가 빠졌고요. 계속 그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향되는 그 주요 요인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 하향 조정되는 폭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주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6.4%, 그 LG엔솔이 7.6%, 하이닉스가 5.3%. 그래서 그 시총 상위 주종 위주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컸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배당락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받았을 것 같고 KB금융 같은 경우가 7.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그 현대차나 기아차는 배당을 하긴 하는데 분기 배당은 안 하거든요. 한 번에 주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배당락 영향을 받아서 5, 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로 보면 지수가 한 8.8%인가? 8.1% 8.1%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8.1% 빠졌는데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졌나 이렇게 봤을 때니 역시나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예. 좀 많이 빠졌고요. 예. 예,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10%대 예, 맞습니다. 예, 하락을 했었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락을 우리가 한 1.6% 예상을 했었으니까 예. 배당락에서 이제 까먹은 거에 좀 있고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니까 예, 시장이 조금 12월 달에 마지막 날 특히나 마지막 2일은 보통 들어 올리면서 끝났는데 예, 그렇죠. 이번에는 이틀 연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끝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의 고수들 연말에 이제 쭉 만나보니까 정말 뭐 주식 30년 하면서 올해가 제일 힘들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이제 반등 타이밍에서 반등을 못 해주고 예. 끝나니까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고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1월 첫 5일이 또 상승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이틀이 그렇게 막 100포인트 가량 빠진 경우는 사실 잘 보기 어려운 경우였는데 굉장히 체감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좀 기분 나쁜 하락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ETF 보면은 하루는 1% 정도 오르고 네. 하루는 뭐 0.9%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틀 합치면 한 보합 정도인데 아마 마지막 날 빠진 그 정도의 낙폭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네요. 지난주 목요일 밤에는 1% 오히려 예. 우리 시장이 1.9%인가 예, 빠졌으니까 약간 MSCI 사우스코리아 요 아이셰어스 예. 요 ETF가 후행하면서 반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예. 플러스 1%로 끝나서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봤었는데 금요일 밤에는 1.14% 빠지면서 예. 그 상승폭은 다 돌려놨지만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지난주 목요일 날 빠졌던 예. 부분만큼은
안 빠지고 끝난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예. 긍정적으로 좀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한 해 보면은 마이너스 24.9% 기록을 했고요. 네. 12개월 포드 EPS도 마이너스 26.6% 이렇게 크게 좀 하향 조정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기준 PER은 11.02배 그리고 PBR은 0.81배를 기록을 해서 근래 가장 낮은 네.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무리 PBR이라고 하더라도 이익 자체가 계속 깎여 나가면 장부 가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익의 어떤 하향 조정이라든지 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환경에서 선방을 해주는지가 장부 가치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그래야지만 이게 PBR이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적 시즌 맞이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최상무님이 해주시는 이 PBR은 PER도 마찬가지고 다 포워드 예, 기준입니다. 포워드입니다. 예. 포워드 기준이고요. 그 올해 2023년 PBR을 시장에서는 PBR 1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750 예. 정도이고 PBR 0.9가 2,400 한 50에서 70. 그 정도가 이제 PBR 0.9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 2,236으로 끝나면서 지금 포워드 PBR 기준으로 0.81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요 기업 PER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한 14.9배, 그리고 LG엔솔도 많이 내려와서 63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뭐 의미가 없고, LG화학은 15.4배, 네이버, 카카오는 23배, 37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5배, 4배, 그리고 KB금융 4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주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요. 국내 금리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좀 올랐는데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3.73%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 18bp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물이 3.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10bp 올랐고요. 얼마 전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역전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돼서 10년물하고 3년물 뺀 장단기 금리차는 1bp를 기록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투자재탁금 47조 원 기록하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2.7조 원이 증가를 했고요. 신용융자 16.5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0.6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대금 굉장히 한산했는데 10.8조 원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 0.3조 원이 줄었고요. 거래수가 6조, 코스닥이 4.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는 이러저러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 대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결국 그 YTD로 한 25% 정도 하락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연간 25% 정도 하락한 게 그 1998년 IMF 이후로요. 예. 역대 이제 세 번째 하락으로 기록이 됐고요. 25년 동안에 총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을 해서 끝난 경우에는 딱 7번밖에 없습니다. 25년간 7번밖에 없었다는 점이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빠질 때 좀 확 빠지는 경향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 7번 중에 가장 많이 빠졌던 경우가 2000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그때 51% 빠졌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41% 그렇게 빠졌고 이번에 25% 그냥 빠졌고요. 그 빠진 그 다음에 수익률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2000년 방금 51%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37%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41% 빠졌지만
그 다음 해 지수도 거의 30%에 가까운 그런 상승, 20%대 상승을 하면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해,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왔다. 그리고 2년 연속, 최근 25년 동안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올해 한 해는 이제 작년에는 시장의 역습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다면 올해는 우리가 다시 역습을 하면서 수익을 되찾아오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해를 해서 또 월등한 수익률, 우리 최 상무님이 2020년도에도 시장은 30% 올랐지만 60%가 넘는 그런 아주 월등한 수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최 상무님 올해 그런 아주 탁월한 또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채플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